문재인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 부부 동반으로 초대를 받았고 30년 만에 한미 정상 부인들이 단독 오찬도 했지만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는 어찌 될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는 눈이 갈리고 있습니다. 주 기자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성과를 보려면 한미 정상회담의 이번 목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스몰딜의 단계적 이행과 미국이 말하는 빅딜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이견을 좁히는 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는 스몰딜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d have to see what the deal is.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by-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한과의 대화 여지는 열어뒀다는 부분에서는 성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을 따로 만났단 말입니다. 사실 좀 급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뭐 2명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참석자들이 대거 나중에 또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긴밀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정상회담은 출발하기 전에 1분 1초까지 일정을 먼저 정한다는 지점입니다. 네. 즉 우리 측이 문재인 대통령 측이 실무진과의 만남을 사전에 용인했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측은 북미 대화에 직접 나서는 실무진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사전에 용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그 단독 회담이 2분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역을 빼면 1분입니다. 이거를 미국 측이 그렇게 짰다는 말도 있던데 그러면 미국이 우리 측을 일부러 좀 피한 거냐라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측을 피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정상회담을 잡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여기에는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단독회담이 29분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에 무려 27분 정도를 쓴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교착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분의 단독회담이라도 용인을 한 것이고 실무진도 만나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회담이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국민 상원에 회담을 잘 마쳤다며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을 하듯 남북 대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we are discussing certain humanitarian things right now, and I'm okay with that, to be honest. I think you have to be okay with that. And South Korea is doing certain things to help out with food and various other things to North Korea. 예,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언론 발표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아까 기사에서 보셨듯이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서 질의응답을 한 것을 기자회견으로 한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 발표문이 없다는 대목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미 대화의 동력입니다. 북미 대화를 논의하러 가서 한미가 무언가를 합의해서 발표한다는 건 외교적으로 좀 맞진 않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대화를 하자라는 의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남북이 좀 먼저 만나본 다음에 우리에게 뭘 갖고 와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과연 대화에 응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하고 한국이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그걸 갖고 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북한이 대화에 나설까가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요. 네네. 일단 언제가 됐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곧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1, 2년을 놓고 보면 북한은 제재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해서 아주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던 원상갈마 같은 것도 자꾸 완공기한이 늦어지고. 네, 이렇게 보면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테고 의미 있는 날짜와 장소여야 할 겁니다. 네. 때문에 지난해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던 판문점에서 4월 27일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벌써부터 이낙연 총리가 대북 특사로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네, 일단 네.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장사꾼 같습니다. 한국이 많은 무기를 산다고도 했습니다. 뭐 방위비 관련해서 우리에게 뭔가 압박을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번 방미에서 우리는 또 얻은 거는 별로 없이 무기만 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를 압박했다라는 대목은 좀 읽힙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질문을 받고는 한미 관계는 특별하다며 한국이 엄청난 군사 장비를 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꿈의 전투기라고 하는 한 대당 1,000억 원에 달하는 F-35A 스텔시 2대를 도입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적어도 40대는 더 들여올 예정이고 네. 지난해에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미국 보잉사의 해상 초계기를 6대 사기로 했습니다. 향후 방위비 협상 등을 앞두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돈도 쓰는데 우리도 좀 얻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